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음봉이기는 합니다. 오늘도 좀 밀려 내려갔지만, 그래도 뭐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자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비슷한 움직임이 2차 전지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요즘 그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도 더 센 상법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서 파업을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2차 전지 시장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이제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기업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만약에 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 내 권리를 찾겠다라고 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생산 차질의 우려가 있죠. 우리 예전에 막 GM 같은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해외 고객,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GM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공장에 있는 현대차라든지 배터리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파업이 길어지면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노조의 힘이 세지거나 파업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2차 전지 업계의 생산의 차질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2차 전지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황에서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도나도 일단은 제조업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노조가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 나의 권리를 찾는 거는 좋은데 그 권리라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권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년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보장을 해야 되겠죠.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은 다 6일 일하는데 나 혼자 4.5일 일할 거고 월급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더군다나 예전에 현대인가요? 그쪽에서는 내 자식들도 취직시켜줘야 된다. 막 이런 이상한 요구까지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들어준다라고 또 노조는 뭐라고 할 거고 결국은 참 그래요. 그래도 2차 전지 시장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정책이라든지 리튬 가격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영향을 많이 받겠죠. 2차 전지 애들은.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배터리 핵심 원료 가격이 오르면은 배터리 회사들의 단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사둔 재고도 가치가 올라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거기다 이제 미국의 정책, 그러니까 세액 공제, 생산 세액 공제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하면은 정부가 최대 $45씩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이제 ESS로 넘어갔다라는 거, 넘어갔다라기보다는 좀 확장됐다라는 거, 그거 역시도 충분히 우리가 2차 전지를 놓고 보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단순하게 둥그런 배터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를 놓고 보더라도 저가형 배터리 LFP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다음에 한국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삼성 SDI도 고급 배터리 중심이었는데 조금 더 값이 싼 LFP라든지 원통형 등으로 좀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새롭게 보고 있는 꼭 ESS뿐만 아니에요. 드론이 될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자리에 딱 서가지고 다리가 딱 박혀갖고 이렇게 막 팔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는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요. 배터리는 곧 휴머노이드 로봇의 심장 역할을 하는 거고 배터리 방전이 빨리 되면은 그 로봇이 사람들이 일할 때 불편하잖아요.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이든 뭐든 간에 결국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흐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2차 전지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들이 확장이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수 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막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와, 이거 예전에도 올라갈 듯 하다가 죽으면서 저점 라인을 깨버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많이 됐었는데, 야, 여기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조금 걱정이 되고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데, 엔캔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라인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접근했던 구간이. 물론 이제 여기서 나는 이 정도 수익이면은 뭐 충분해 하고 정리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은, 얘가 정말로 바닥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바닥에서 진짜 잘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거 먹고 나오겠습니까? 더 욕심을 내도 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대신에 내가 만약에 먹을 때는 정말로 많이 먹고 뱉어야 될 때는 짧게 뱉어서 나올 수 있는 구간, 그게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엔캠이라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엔캠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특히 뭐 에코프로 형제들, 그들도 비슷비슷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시거나 접근을 하시거나 개념을 똑같이 봐도 저는 뭐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보면은 외인들도 그렇겠지만은 기관들도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엔캠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진출을 하고 있는 유럽, 미국, 중국, 이 삼각 편대는 저는 정말로 좋다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잘 만들어 놨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이 그렇게 크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에 받쳐준다라고 하면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더 이상 뭐 중앙첨단 소재, 광무 이런 애들과 연결되면서 이제 뭔가 지분이 좀 불확실성한 지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은요,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액션이 나왔고 조정받고 두 번째 액션이 나오면서 이 고점 9만원 정도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긴 시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배열을 보여줬다가 이제서야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구간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라인에서 다시 이탈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없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인은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버틸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잖아요. 요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도 오늘 시장 어떻게 돌아갔는지 다 체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 정보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매매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저희랑 같이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혼자서도 뭐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저 허브경제TV 한번 찾아오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요,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